지난 이야기, 갑오징어와 문어를 잡기 위해 군산으로 낚시를 떠난 낭우 일행. 하지만 바람과 풍랑은 갑오징어 낚시를 하기엔 너무 거칠었다. 어쩔 수 없이 말도 인근에서 문어 낚시에 전념하게 되는데, 평소 남해권엔 돌문어 낚시를 많이 해봤던 일행들은 별 생각 없이 문어 낚시에 임하게 된다. 이때 낭우의 드롭봉 문어대 끝에 전달되는 묵직한 손맛, 이거 시작에 불과했다. 수심 50m에서 끌어올리는 문어.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남해의 그놈들이 아니면 직감한다. 파워 넘치는 장구통 릴레이 150번에 가까운 핸들링 끝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문어. 사무장님이 힘겹게 끌어올린다. 한순간에 힘든 한숨이 몰려온다. 세상에, 이건 크라켄이다. 계속되는 문어 낚시, 옆에 있던 앵글러테님이 또 한 마리를 걸어내십니다. 이번에도 문어 사이즈는 엄청납니다. 연속해서 또 한 마리를 걸어내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옆에서 바라보기만 하던 저도 네 번째 문어를 걸어 올립니다. 이번엔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작은 사이즈도 키로가 훌쩍 넘어갑니다. 저도 연달아 또 하나를 걸어냅니다. 올라온 그물 정리하는 도중 앵글러탱님이 또 한 마리를 걸어냅니다. 이번엔 저도 제대로 한 마리를 걸어냅니다. 다섯 번째 돌문어네요. 이젠 이 정도 사이즈는 애기 같아 보입니다. 제가 정리하던 사이 앵글러탱님이 또 한 마리를 걸어냅니다.
이번엔 붙어있는 거 제대로 뜯어내시네요. 잠시 후 저는 6번째 돌 문어를 걸어 올립니다. 줄이 많이 흘러 옆쪽으로 당겨가며 후킹을 시도합니다. 다행히도 이날은 문어를 큰 힘 들이지 않고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줄이 많이 풀려 있어 훨씬 더 힘들게 릴링을 합니다. 힘든 모습이 그대로 소리로 나오네요. 올릴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사이즈 좋습니다. 이때 이미 제가 준비해 갔던 24리터 쿨러는 망쿨이었습니다. 아이스팩을 하나씩 빼면서 문어를 담습니다. 이날 배 후미 쪽에서 낚시를 하시다가 선수로 자리를 옮기신 조사님이 계셨습니다. 선미 쪽에서 못 잡으시다가 앞쪽으로 자리를 옮기신 조사님이었습니다. 채비를 바닥에 붙이고 계속 흔들기만 하셔서 한 포인트만 알려드렸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계속 못 잡으시던 분이 제가 알려드리고 2, 3분도 안 돼요. 처음으로 한 마리를 걸어 올리십니다. 사이즈도 엄청 좋습니다. 선수 자리는 높아서 뜰채로 뜨는 과정에서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네요.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후에 한 마리를 잡아내셨답니다. 제가 7번째 문어를 걸어냅니다. 문어를 뜯어내는 손맛은 언제나 희열이 있습니다. 사무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제가 수면까지 문어를 올리고 잠깐 기다립니다. 이날 조과는 앵글러탱님이 8마리로 장원을 하시고 제가 7마리로 2등을 했네요. 재미있는 낚시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애기와 봉돌이 현장에서 사용을 했었던 애기와 봉돌입니다. 이 봉돌 같은 경우에는 40호 봉돌이고요. 이 봉돌은 25호짜리 봉돌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40호와 25호를 두 개를 모두 연결을 해서 65호로 사용을 하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애기 같은 경우에는 왕눈이 애기와 레이저 애기, 그다음에 내추럴 타입 애기 세 가지를 동시에 사용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필수 준비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왕눈이 애기나 기타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 만들어진 애기의 경우에는 괜찮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 바늘이 아예 몸통과 분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순간접착제를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순간접착제를 이 애기 바늘과 몸통이 연결되는 부분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이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애기 바늘과 몸통이 연결되는 부분에 한 방울씩 이렇게 해주시면 현장에서도 애기 바늘과 몸통이 분리가 돼서 문어를 끌어올리다가 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태를 예비할 수 있게끔 애기의 바늘과 몸통 사이는 순간접착제를 한 번만 이렇게 발라주시게 되면 그런 사태에서부터 예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애기의 선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애기들이 문어의 시야를 끄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날 물의 상황과 물의 빠르기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날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왕눈이 애기와 그다음에 붉은색 계열이 잘 먹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고추장 애기, 그리고 물색이 꽤 괜찮은 편이어서 푸른색 계열의 내추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 괜찮은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문어 낚시에서의 필수 준비물은 바로 순간접착제였습니다. 오전 낚시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 물살이 약한 섬의 반대편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후에는 갑오징어 낚시를 잠깐 하다가 회항하였습니다. 군산 문어 사이즈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11월 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고 하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잊지 못할 손맛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